안녕하세요. 컨설턴트맨 CD맨입니다. DJI 오스모 모바일 2를 제가 좀 늦게나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품 박스에서 지금 꺼냈고요. 꺼내면 안에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윤텍 스무스 Q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폰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안 써봤지만 Q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고 좀 다르다면 이제 DJI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르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준비해 본 제품인데, 일단 이 안에서 꺼내면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는데 무슨 이게 뭐 잠금 장치가 있거나 뭐 이렇게 끈이 있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스티로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DJI 그 드론도 뭐 팬텀 4 같은 거 구매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에 짐벌이 들어있어요. 짐벌이랑 USB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거는 이게 무슨 가방처럼 돼 있으면 좀 편하겠는데, 스무스큐는 이제 가방처럼 돼 있거든요. 끈도 있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만 들고 다니기 좀 힘들고,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 이번 좀 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잘 끊어지진 않겠죠. 뭐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 열어서 사용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약할 수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딱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 스무스 큐는 대충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는 딱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넣어야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처음에 꺼냈을 때 외형도 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은 위쪽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틸팅 축, 롤링 축 뭐 이렇게 있는데 3개의 3축 짐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길이 늘릴 수 있어서 이렇게 늘려서 스마트폰 이제 요즘 크고 무게가 많이 늘어났는데 옆으로 늘어나서 장착했을 때 이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옆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노트 8을 쓰고 있는데 노트 8 쓰려면은 최대로 늘려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최대로 늘려야 됩니다. 좀 더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저는 케이스를 입혀서 씁니다. 입혀서 쓰는데 지금 보면 조금 불편한 거는 이게 좀 이 깊이, 요 깊이가 조금 더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좁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려요. 고무가 좀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서 케이스를 입혀진 노트에서 낄 때 만약 이쪽을 깊숙하게 끼면은 좀 초점이 안 맞는다. 이쪽을 너무 깊숙하게 끼면은 이쪽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맞춰서 이렇게 늘려서 꽂아야 돼요. 이렇게 고정하고 네, 잠깐만요. 지금 무게가 대충 이렇게 하면은 대충 맞습니다. 대충 맞아요. 제가 좀 카메라를 이쪽을 보여드리겠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충 무게 맞죠? 케이스를 입혔는데도 대충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뭐 따로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무게를 더 늘려주면 딱 좋겠지만 저 안되면 여기다 뭐 동전 하나 붙인다거나 해서 이렇게 무게 중심 맞추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충전이 좀 필요했습니다. 충전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충전했더니 이제 사용 가능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예 조이스틱이 있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버튼,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은 이제 전원 버튼 역할도 하고요. 측면에는 이제 디지털 줌, 스마트폰의 디지털 줌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USB 단자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거나 할 때, 또는 스마트폰 충전하거나 하실 때 이제 이 단자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360도 회전 안 됩니다. 여기서 걸리죠. 네,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건 안 돼요. 네, 이게 스무스 큐하고 좀 차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무스 큐는 이제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데 얘는 이제 이게 더 안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DJI Go 앱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한데 이제 앱을 먼저 깔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눌렀다가 이 상태에서 놓으면은 이제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됐죠? 네, 지금 고정됐는데 이제 되면 이제 이걸 움직여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뭐 아이폰도 쓰고 있고 노트 8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쉽다면 DJI Go가 아직은
4K에 60프레임으로 동상 촬영이 안 돼요.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0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10에 있는 기본 카메라 앱보다 화질은 오히려 좀 3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짐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윤택에 있는 기본 앱은 조금 부족한 부분 많은데 DJI에 있는 그 앱은 스마트폰에 맞춰서 좀 잘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4K 60프레임 안 되는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지금 화면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모드를 이제 사진 또는 동상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선택하고요. 그러면 파노라마도 가능하고 뭐 싱글 사진도 가능하고 뭐 아주 길게 촬영하는 거 가능하네요. 하단에 있는 이 촬영 버튼 이걸 누르면은 사진을 또 찍게 돼요. 찰칵찰칵. 그래서 뭐 사진 찍는 용도로도 뭐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뭐 동상이나 좀 특별한 사진 찍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 같은 걸 선택하면은 이제 뭐 쭉 넓게 이렇게 찍는다거나 선택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촬영 누르면 자기 알아서 알아서 움직이네요. 지금 보이나요? 지금 알아서 움직이는 거? 네. 이런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드를 이용해 보면 괜찮습니다. 15장을 찍네요. 지금 보니까 움직이면서 알아서 밑에도 찍고 이렇게 찍어서 넓은 사진을 자동으로 합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합성되지 않은 사진을 필요해서 자신이 직접 합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설정, 그러니까 사진을 파노라마 사진을 합치지 않는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변경할 수 있고요. 그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 조이스틱 조정할 때 넓게 찍히네요. 이렇게 넓게 좀 특이한 사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해줘요. 자동 합쳐서. 근데 처음에 조정할 때 이제 원래는 왼쪽 밑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동시에 이렇게 밑을 보면서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설정해서 이걸 바꿔주시면 짐벌에서 바꾸면 되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짐벌에서 보시면은 여기 뭐 조이스틱 컨트롤 다이렉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HV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까 보여드릴게요. 프리로 바꿔주시면은 조정이 돼요. 이게 예로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왼쪽 밑으로 동시 조정해도 안 돼요. 밑으로는 밑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하나씩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조정하고 다시 오른쪽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 설정을 바꾸시면 짐벌에서 이 옵션을 이제 프리로 바꾸시면 동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 밑을 보면서 위로 움직인다거나 대각선을 위로 움직인다거나 이게 가능해요. 이거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동상 촬영 한번 해볼게요. 동상을 했을 때 괜찮은 점이 있는 게 얘가 이제 피사체 추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초점 잡는 거, 그러니까 그 노출을 조정하는 거고 이걸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매빅 프로나 아니면은 뭐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보면 이제 액티브 트랙이라고 해서 딱 잡아주면은 이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적을 해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사진을 일부러 지금 사람을 띄워놨는데 왼쪽 밑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고요. 다시 위로 움직이면 위로 따라갑니다. 보이나요? 얘가 알아서 움직이죠. 이거는 전면, 후면 둘 다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촬영할 때는 두 명이 필요해요. 한 번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거를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되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셀카로 한 상태로 움직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메뉴 버튼을 3번 누르면 그러면 전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찍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합니다. 지금 위가 좀 밝아서 뿌옇게 보이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이 안 되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 밑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 위로 가면은 이쪽으로 따라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저 혼자 찍을 때 저를 선택해 놓고 제가 뒤에서 막 춤을 추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이 저를 찍어준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식률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DJI가
좀 인식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혼자 쓰기에는 좀 괜찮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3번 누르면 다시 후면 카메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기능이 있다면은 이제 모드에서 보면은 다른 모드든 뭐 타임랩스랑 이런 것도 다 비슷하긴 한데요. 멀티 타임랩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면을 여러 개를 지정해 두면 그 부분을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쪽 밑에를 하나 선택하고 좀 위로 움직여서 제 컴퓨터 모니터를 한번 찍었다가 또 오른쪽에 있는 제 본체를 한번 찍게끔 이렇게 선택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지 않고 이제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벌 이제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을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지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 0.5로 하고 3분을 좀 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처음 위치로 가서 촬영을 시작해요. 자기가 알아서 착 누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천천히 3분 동안, 그러니까 그 제가 위치한 그걸 갖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서 촬영하고 천천히 또 와요. 이거 보면 화면도 자동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을 엄청나게 오래 지정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는 도중에 화면이 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밝기를 낮춰서 어쩌면 배터리를 좀 아끼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달밤에 아주 좀 어두운데 좀 예를 들면 별이 좀 지나가요. 그럴 때 이제 이쪽 왼쪽 끝부터, 그러니까 서쪽부터 동쪽까지 쭉 이렇게 뭐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찍고 싶다 하면은 사람이 찍는 것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한 작업인데, 이걸 해두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카메라에서도 되는 짐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용해도 되긴 되는데, 그럼 이제 수동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특이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 천천히 움직였는데 일단 정지를 한번 해볼게요. 정지하고요. 제가 아까 촬영된 거 미리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거였던 것 같은데, 네, 선택해보면 이렇게 보이나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조작했는데 막 이런 것도 보이고 본체 보이고. 근데 이게 인터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오게끔 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짧게 움직이면서 찍으니까 좀 이렇게 있어 보이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썼을 땐 피사체 추적하는 기능이 괜찮아서 아무래도 좀 이걸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짐벌을 꼭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어요. 동영상을 찍는데 그럼 이게 안 흔들리고 찍으려면 이렇게 찍겠죠. 지금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벌써 흔들리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근데 짐벌 들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흔들리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 짐벌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동영상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멈춰 볼게요. 멈추고 지금 재생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고정시켜 놓고 재생을 해보면 훨씬 안 흔들리죠. 네, 그래서 흔들림이 적게, 그리고 흔들림은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짐벌 들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자연스럽게. 왜냐면 영상이 계속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은 보는 사람은 그게 좀 불안하게 느껴져서 영상을 좀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짐벌을 들면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피사체 추적하는 기능도 괜찮았고 짐벌 기능 기본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줌도 이렇게 하면은 당겨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줌 펼쳐지고 당겨지고. 근데 이게 아이폰 앱에서 하는 게 줌은 훨씬 더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또 사용해보면 또 조금 불안한 게 약간 좀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했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정을 좀 보여드리면 카메라 설정에서는 줌을 할 때 이제 그 반응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느리게 해놨고요. 이건 기본값이고 이제
세이브, 그러니까 그 파노라마 사진 합칠 때 이제 합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켜두면 이제 합치지 않는 거죠. 그 짐벌에서 아까 이거 보여드렸고, 캘리브레이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각도를 조정할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면은 이제 디바이스 네임 변경하는 거라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라이브 스트림이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방송한다거나 유튜브 방송한다거나 뭐 이거는 RTMP를 직접 이용해서 자신의 주소로 직접 방송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영상 올렸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유튜브로 바로 생방송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제 들고 다니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방송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이렇게 들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액션캠이나 아니면은 고프로 이런 걸 이용해서 생방송도 가능한데 조금 불편한 게 화면이 직접 자신이 보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오히려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냥 요즘은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서 이걸 이용해서도 그렇게 방송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잡는 부분이 깊이가 그렇게 얕지는 않은데요. 이 앞쪽 부분에 고무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스마트폰을 잡을 때 스마트폰 케이스를 안 입히면 상관이 없는데 케이스를 입히면은 조금 뜨네요. 그리고 아이폰 10 케이스 중에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운 타입을 끼면은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하게 치면은. 그래서 조금만 이게 깊이가 더 깊었더라면 아니면 고무가 좀 덜 이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게 충분히 들어갈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건 이 부분에 이 턱, 네,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돌다가 이제 360도로 돌다가 이 부분 걸려서 더 돌아가지 않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촬영하다 보면은 제가 저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찍어줘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제 모드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고정이 됐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누굴 촬영을 고정해 놓고 찍으면 제가 뒤로 뜁니다. 앞에 사람을 찍어주면서 앞에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걸어오죠. 그러면 제가 이제 뒤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이쪽 방향 꺾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계속 앞을 찍어주게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턱이 걸려서 툭 하고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툭 튀는 거죠. 그러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스무스 큐는 그전에 써봤을 때 이런 턱에 걸리는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 돌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서 좀 특이한 영상 촬영 같은 게 좀 쉬웠는데 얘는 턱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해요. 근데 그거 빼고 본다면은 DJI에 있는 기본 기본 앱의 뭐 성능 이런 걸 봤을 때 안정성 이런 거 봤을 때 성능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피사체 잡아주는 기능이나 아니면 파노라마나 타임랩스나 뭐 이런 모드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상당히 잘 됐긴 하네요. 나중에 업데이트돼서 4K 60프레임이 좀 제발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폰 10으로 영상 촬영할 때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 글도 올려놓을 테니까 글도 좀 많이 봐주세요. 네, 다른 영상도 올려놓은 것도 좀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